세상에,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랑 똑같아요. 비가 내리는 인천 배다리 골목, 8살 소녀가 휴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옷마저 이미 모두 젖어 있었고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70 가까운 나이의 우아한 여성이었죠. 대기업 회장 박혜정, 4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소녀에게서 휴지를 사려는 순간 아이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멈췄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다는 그 목걸이를 보고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것과 똑같다고. 박혜정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43년 전 2살짜리 딸의 목에 채워졌던 바로 그 목걸이. 이 소녀의 엄마의 목걸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43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혜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천루 35층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항구의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저 멀리 보이는 컨테이너선들, 그 사이를 오가는 작은 배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서해의 수평선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박혜정 회장의 표정에는 어떤 빛도 없었어요. 70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단정하게 빗어올린 짧은 머리,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지금 창가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40년 넘게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비서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고 넓은 공간 안에는 혜정 혼자뿐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에는 경영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다른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공로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천항 개발 유공자, 지역경제 발전 공로상, 여성기업인 대상, 화려한 이력을 증명하는 증표들이었죠. 하지만 혜정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아래 칸, 잠금 장치가 달린 깊은 서랍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작게 울렸죠. 서랍 안에는 업무 서류가 아니라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감싼 작은 상자였어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43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은빛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여인의 얼굴은 지금의 혜정과 닮았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혜정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아기의 얼굴을 따라가며 작게 중얼거렸죠. 아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정은 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은으로 만든 섬세한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지민에게 엄마가.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는 목걸이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혜정의 손에 있고 다른 하나는 어딘가에 있을 딸에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으며 혜정은 눈을 감았어요. 43년 전 그 악몽 같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혜정은 딸을 낳았습니다. 지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이라니.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한데 딸이라니. 시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와서도 아기를 한번 안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친정에서 한 달 조리를 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혜정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3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혜정은 지민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이였지만 혜정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고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지민이를 외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2돌을 막 넘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혜정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 재혼해야겠어. 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해. 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못 낳았잖아.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남만 이어온 가문이야. 손자가 필요해. 하지만 어머님, 지민이는 제 딸이고 저희 부부의 아이인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은 소용없어.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데 그런 애한테 우리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 혜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지민이는 당신 딸이기도 한데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소. 나도 아들이 필요해. 그 순간 혜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이혼할 거야.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어. 처리라뇨? 지민이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라고요. 혜정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딸 따위 키워봤자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돼. 먼 친척 집에 보내든지 고아원에 보내든지 할 거야. 어머님, 제발요. 지민이는 제 목숨입니다. 제발 아이만은. 혜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죠. 그날 밤 2살짜리 지민이를 품에서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던 그 순간을 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작은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 있었고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혜정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저 몸 하나만 빠져나왔어요. 손에 쥔 것은 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후 혜정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시댁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죠. 경비원들이 혜정을 끌어내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혜정은 경찰서와 구청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권력은 생각보다 거대했어요. 담당 공무원들은 집안일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민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키우고 있는지, 아예 입양을 보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돈도 바닥났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갔어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성공하자고, 돈을 벌고 힘을 키워서 반드시 딸을 찾아내자고.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혜정은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공장 야간 근무,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야간부에 들어갔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중국산 자파를 들여와 시장에 파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혜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고 밥은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자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작은 회사가 되었고 20년이 지나자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혜정은 인천항만 개발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 속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전문 조사팀을 꾸렸고 전국의 입양 기록을 뒤졌습니다. 고아원과 보육원을 일일이 방문했고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매번 빗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 그것만이 혜정이 숨쉬는 이유였으니까요. 혜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인천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혜정의 눈에는 그것들이 그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혜정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인천 차이나타운 쪽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복합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였죠. 사실 직접 갈 필요는 없었어요. 부사장이나 이사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꼭 가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 거리 어딘가에, 저 골목 어딘가에 딸이 있을지도. 43년이 지났으니 이제 45살이 되었을 지민이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혜정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다시 한번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사무실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딸이 있을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자신을 잊어버렸을까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굳어진 입술. 성공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외로운 노인의 얼굴이었어요.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지만 혜정은 고개만 까닥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어요. 불 켜진 아파트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사람들, 아이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모들.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정의 집은 송도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 값비싼 가구들, 유명 작가의 그림들. 하지만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집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반겨주는 사람도 오늘 힘드셨죠? 라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뿐이었어요. 혜정은 소파에 앉아 또다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였고
내일도 혼자일 거예요. 아마 죽는 날까지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아직 딸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혜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일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전 9시 임원회의, 11시 현장 점검, 오후 2시 협력사 미팅. 그 중에서 현장 점검 일정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 인천 차이나타운에 갑니다. 혹시 알아요. 거기서 무언가 달라질지. 혜정은 그렇게 작은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도 악몽을 꿀 거예요. 딸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고 작은 손이 자신을 향해 뻗는 모습을 볼 겁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또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작은 손이 자신을 향해 뻗고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 43년 동안 거의 매일 밤 꾸는 꿈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어요. 세면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8살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반 이상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샤워를 마치고 옷장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혜정은 서랍에서 은빛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목걸이를 목에 거는 순간 혜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지민이를 낳고 100일이 되던 날 만들었던 거예요. 은세공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세상에 단 2개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엄마인 자신이, 하나는 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너와 엄마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단다. 그때 갓난아기였던 지민이에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 웃기만 했었죠. 혜정은 펜던트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지민이도 어딘가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혹시 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버린 엄마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요? 흐립니다. 오후에 비 온다고 합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송도에서 회사가 있는 연수구로 가는 길,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혜정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혜정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차 세워요. 운전기사가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회장님? 혜정은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횡단보도로 뛰어갔어요. 68살의 몸이지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돌아봤어요. 혜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민이와는 닮은 구석도 없었습니다. 네.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혜정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운전기사가 급하게 차를 세워서 뒷차들이 밀린 거였습니다. 차로 돌아오며 혜정은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식이에요. 40대 여성만 보면 혹시나 하고 쫓아가는 자신. 이미 수십 번도 넘게 겪은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천천히 갈 걸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시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했고 혜정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봐요. 9시 임원회의 있으시고요. 11시에 차이나타운 현장 나가십니다. 오후 2시에는 협력사 대표님 면담 예정이십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김 과장이 혜정의 목걸이를 보더니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그 목걸이 하고 계시네요. 응? 예쁘더라고요. 항상 같은 목걸이만 하시잖아요. 혜정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게 제일 소중한 거라서요. 아, 그렇구나.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봐요. 김 과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혜정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걸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9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네, 시작하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항만 개발 진행 상황, 예산 집행 내역, 협력사 관리 현황 등. 하지만 혜정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11시에 갈 차이나타운 현장. 거기서 혹시 뭔가 달라질까? 회장님? 부사장의 목소리에 혜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뭐죠? 현장 점검 말인데요. 제가 다녀와도 됩니다. 굳이 회장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는. 아니요. 제가 갈 겁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부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정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서서 인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말대로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홍보팀 막내 사원이었어요. 회장님, 현장 점검 자료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나요. 직원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 딸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조퇴해도 될까요? 딸, 몇 살인데? 8살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혜정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8살. 지민이도 그 나이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학교는 잘 다녔을까요? 회장님? 아, 미안해요. 그럼 지금 가요. 딸한테 엄마가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반이었어요. 이제 30분 후면 출발해야 했습니다. 혜정은 가방을 챙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그저 일상적인 현장 점검일 뿐이었습니다. 부사장 말대로 직접 갈 필요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혜정은 늘 그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43년째 반복되는 헛된 기대였지만요. 또 허탕이겠지. 작게 중얼거리며 혜정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정은 로비로 나왔어요. 밖을 보니 하늘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이나타운으로 가시죠? 네. 혜정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송도에서 차이나타운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길 내내 혜정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피곤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11시가 조금 넘어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앞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히고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비가 오네요, 회장님. 우산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차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좁은 길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 간판들, 작은 가게들, 그리고 비에 젖은 골목. 쓸쓸한 풍경이었어요. 혜정은 무심하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거리 어딘가에 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혜정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운전기사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현장 소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혜정을 맞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공사 진행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어요. 비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빗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죠. 공사 현장은 넓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4채를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복합 쇼핑몰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철골 구조물이 이미 3층까지 올라가 있었고 크레인 2대가 자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에 완공 가능합니다. 소장이 설명했지만 혜정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미 보고서로 다 본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볼 필요도 없는 거였죠. 그래도 혜정은 꼼꼼히 둘러봤어요. 작업자들의 안전모, 안전 펜스 상태, 자재 적치 상황까지. 회장이 직접 와서 보니까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벽면 방수 처리는 제대로 했나요? 네, 회장님. 이중으로 시공했습니다. 좋아요. 비 오는 날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40분쯤 현장을 돌아봤어요. 혜정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공사도 순조로웠어요. 그저 그런 평범한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전에 유의하고요. 네,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혜정은 차로 돌아왔어요. 뒷좌석에 앉으며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동구 배다리 쪽 부지는 어디였죠? 네. 아, 그쪽도 가시려고요? 오늘 나온 김에 같이 보는 게 낫겠어요. 얼마나 걸려요? 차이나타운에서 10분 정도면 됩니다. 그럼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정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어요. 배다리 쪽에 소규모 상가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부지만 확보한 상태였죠. 차는 차이나타운을 벗어나 동구 쪽으로 향했어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중국식 건물 대신 낡은 2층 주택들이 나타났어요. 좁은 골목길, 빨래가 걸린 옥상, 녹슨 철문. 오래된 서민 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배다리입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차는 좁은 길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골목이 워낙 좁아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했어요.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이발소, 세탁소, 분식집,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부지가 어디죠? 저 앞 모퉁이 돌면 나옵니다. 차가 천천히 전진했어요. 그때 혜정은 창밖을 보다가 눈을 멈췄습니다. 골목 한쪽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바지와 신발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에는 휴지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휴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 또래면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왜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휴지를 팔고 있을까요? 차 세워요. 네. 회장님, 부지는 조금만 더 가면. 잠깐만요. 차 세워요. 운전기사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혜정은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10분만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혜정은 우산을 펼치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가는지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얘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망울이 혜정을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 빨간 볼, 젖은 머리카락. 추운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네. 휴지 줄래? 아, 네. 1,000원이에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혜정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 아이에게 건넸어요. 거스름돈은 괜찮아. 넌 가지고 있어. 정말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근데 넌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어?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혜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일 낮인데 학교를 안 가는 게 말이 안 됐죠. 엄마나 아빠는 뭐 하시는데? 엄마는 저기 분식집에서 일해요. 아이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2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분식집 간판이 보였어요. 그래. 그럼 거기 가 있지. 왜 여기서 비 맞고 있어? 엄마 몰래 나왔어요. 엄마 몰래? 왜? 엄마가 분식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혜정의 목을 빤히 쳐다봤어요. 정확히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응? 그거. 아이가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랑 똑같아요. 순간 혜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맨날 하고 다니는 목걸이요.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예요.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혜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똑같은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목걸이. 하나는 자신이 차고 있고 다른 하나는 엄마가 그거 엄청 아껴요. 할머니가 주신 거래요. 절대 안 잃어버린대요. 아이가 계속 말했지만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민이, 혹시,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정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어디 있니? 저기 분식집이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 부탁해. 아이가 혜정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정은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43년을 기다렸습니다. 43년을 찾아 헤맸어요.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요?
깨어나면 또 허탈한 아침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의 감촉은 생생했습니다. 비 오는 소리도 차가운 바람도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아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혜정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분식집 간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낡고 바랜 간판이었어요. 행복 분식. 그 아래로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혜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목걸이가 가슴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곧 문을 열면 43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아이가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혜정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따르릉. 문 위에 달린 낡은 종이 소리를 냈습니다. 분식집 안은 좁았어요. 테이블이 4개뿐이었고 그나마 2개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2 테이블에는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면 3,000원, 떡볶이 4,000원, 김밥 2,500원. 오래된 가격표였어요. 글씨가 발에서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바닥의 장판은 곳곳이 해지고 찢어져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한쪽 창문은 테이프로 금이 간 부분을 붙여놓았습니다. 가난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혜정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방이었습니다. 좁은 주방 안에서 한 여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무심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여자는 냄비를 들어 라면을 그릇에 담았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들고 홀로 나왔죠. 라면 나왔습니다. 여자가 테이블에 라면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정의 심장이 멎었어요. 4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민이었어요. 주름이 생긴 얼굴, 거칠어진 손, 핏기 없는 입술. 어린 시절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혜정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어요. 코의 모양도 턱선도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혜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엄마. 유나가 밝게 불렀어요. 지민이 깜짝 놀라 아이를 봤습니다. 유나, 너 어디 갔다 와?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요. 잠깐 나갔다가. 비 오는데 어딜 나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 지민이 다급하게 아이에게 다가가 옷을 만졌어요. 젖은 우비를 벗기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돈 주셨어요. 10,000원이나. 유나가 신이 나서 지폐를 흔들었어요. 지민이 그제야 혜정을 봤습니다. 아, 손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어서 앉으세요. 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혜정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혜정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지민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는 말투였죠. 혜정은 지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이 파인 눈가, 거친 손.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라면. 주세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잠시만요.
지민이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혜정은 비틀거리며 빈 테이블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테이블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혜정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예쁘죠? 아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응, 예쁘네. 주방에서 냄비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익숙하게 면을 넣고 스프를 뿌리고 계란을 올리는 모습. 얼마나 많은 라면을 끓여왔을까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을까요? 혜정의 시선이 지민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췄어요. 은빛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어요. 오래되어 빛이 바래긴 했지만 분명히 같은 목걸이였습니다. 혜정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잠시 후 지민이 라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면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민이 물 한 컵도 같이 놓았죠. 맛있게 드세요. 지민이 돌아서려는 순간 혜정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네. 지민이 멈춰섰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지민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어렸을 때요? 네.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있었어요. 중요한 거라서 항상 차고 다녀요. 지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야 엄마야. 43년 동안 너를 찾았어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뻐서요. 혜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지민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천천히 드세요. 지민이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혜정은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찾았어요. 43년 만에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할머니, 라면 안 드세요? 유나가 물었어요. 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먹을게. 고마워.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지민이, 내 딸, 내 아가, 살아있구나. 여기 있었구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라면을 조금 더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유나야, 너는 이쪽으로 와야지. 손님 옆에서 뭐하고 있어? 엄마 잠깐 도와줄 수 있어? 주방에서 지민이 불렀어요. 네. 유나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혜정은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에 앉아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지민과 유나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이 닦으면 유나가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평범한 모녀의 모습이었죠.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43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웃는 그런 시간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 2명이 더 들어왔어요. 지민이 주방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인사였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혜정에게는 세상이 뒤집힌 날이었어요. 혜정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라면값은 3,000원이었지만 거스름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조용히 분식집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민이 새로운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문을 나섰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천천히 걸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찾았어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3년의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혜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가시죠?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지민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이마, 거친 손,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 회장님? 운전기사가 다시 불렀어요. 혜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회사로 가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배다리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혜정은 뒤를 돌아봤어요. 분식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혜정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꼭 쥐어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혜정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35층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후 2시 협력사 미팅이 취소해요. 혜정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이미 약속을 취소하라니까요. 오늘은 안 돼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김 과장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정은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자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작게 중얼거리며 혜정은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지민아, 지민아. 43년 동안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43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낡은 분식집, 거친 손, 지친 얼굴. 지민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가난과 고생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정은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겨우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인천 바다를 바라봤어요. 비가 그쳤는지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시 가야 할까요? 가서 말해야 할까요? 나 내 엄마야라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지민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4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고 해도 받아줄까요? 시댁에서 버려진 줄 알고 있을 텐데.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혜정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누구에게 비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간절했어요. 딸이 자신을 받아주기를. 한 번만 기회를 주기를.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혜정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 해요. 가서 말해야 합니다.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김 과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나갔다 올게요. 오늘은 다른 일정 다 취소해요. 네, 하지만 부탁이에요. 혜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혜정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배달이요. 아까 그 분식집으로 다시 가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정은 뒷좌석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어요. 기도하듯이 모았습니다. 제발 받아줘. 제발.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배달이까지는 15분 걸렸습니다. 차는 다시 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요. 네, 회장님. 혜정은 차에서 내렸어요. 분식집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문. 오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분식집으로 다가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어요. 분식집 안은 오전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5 테이블이 거의 다 찼어요. 사람들이 떡볶이와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지민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은 채였습니다. 혜정을 보자 잠깐 멈칫했어요. 아, 오전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지민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가슴이 뛰었어요. 네. 다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지민이 빈 테이블 하나를 가리켰어요. 혜정은 천천히 그쪽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지민을 바라봤어요. 뭐 드시겠어요? 라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민이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혜정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주방에서 냄비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 딸, 내가 낳은 딸, 43년 만에 다시 만난 딸.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요. 침착해야 합니다. 잠시 후 지민이 라면을 들고 나왔어요. 라면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혜정은 지민의 손을 봤어요. 거칠고 상처난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혜정이 작게 말했어요. 지민이 돌아서려는 순간 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네. 지민이 멈춰섰어요. 혜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지민이 혜정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걸이 말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똑같은 목걸이요? 네. 이거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은빛 체인,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지민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은 혜정의 목걸이를 보고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다시 혜정의 목걸이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지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혜정이 말하려는 순간 안쪽 방에서 유나가 나왔어요. 엄마, 숙제 다 했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혜정을 보고 활짝 웃었어요. 아, 할머니, 또 오셨어요? 그래, 왔어. 혜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은 딸을 보더니 표정을 바꿨어요. 경계심을 감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유나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마 살림집인 것 같았어요. 지민이 다시 혜정을 봤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고 날카로웠어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 목걸이를 가지고 계신 거죠? 혜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말해야 합니다. 이제 말해야 해요. 이 목걸이는 43년 전에 만든 거예요. 2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제가, 하나는.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나는 제 딸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신 이름이 지민이죠? 혜정이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이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 2살 때까지 저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댁에서 당신을 데려갔죠. 지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몸 전체가 굳어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나 거짓말이라고요. 지민이 소리쳤어요. 분식집 안에 손님들이 놀라 이쪽을 봤습니다. 지민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지민아, 내 말 좀 들어봐. 나가라니까요.
지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혜정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거기 전화기가 보였습니다. 혜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우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너무 동요하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하지만 혜정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생각 바뀌면 연락 주세요. 지민은 명함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혜정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분식집 문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밖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섰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민아. 작게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달려와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회장님,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혜정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한편 분식집 안에서는 지민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방금 들었던 말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딸이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지민이죠? 당신 2살 때까지 저랑 같이 살았어요. 지민의 손이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이 목걸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목걸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건 내가 원래 차고 있던 거야. 소중한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지민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평생 간직해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다고 했죠. 지민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명함이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박혜정, 대표이사 회장. 큰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명함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명함을 주먹에 쥐었어요. 구겨졌습니다. 엄마. 유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소리 질렀어요? 할머니한테 왜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민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가서 인형놀이 할래? 엄마 일 끝나면 같이 저녁 먹자. 네. 유나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민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펼쳐봤어요. 구겨진 종이 위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혜정. 말도 안 돼.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요동쳤습니다.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2살 때까지의 일을 어떻게 아는 걸까? 지민은 기억이 없었어요. 2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엄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목걸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똑같은 목걸이.
세상에 단 2개. 지민은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주방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 빗속 어딘가에 그 여자가 있을까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싱크대를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계속 부정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지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가세요라고 외치던 모습, 경계하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새벽 4시가 되었어요. 혜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송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명함을 남기고 왔지만 지민이 연락할까요? 아니, 연락하더라도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일까요? 43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목걸이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지민도 지금 같은 목걸이를 만지고 있을까요? 한편 배달이 분식집 위층 작은 방에서는 지민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지민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흰 명함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손으로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혜정. 이름을 작게 불러봤어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고 다니던 목걸이. 할머니가 물려주셨다고 들었어요.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라고. 그런데 그 여자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목걸이를. 말도 안 돼.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실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유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다가 놓고 냄비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칼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고 빤히 바라봤어요. 전화해야 할까요?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무섭였어요.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자가 엄마라면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지민이가 할머니 손에 끌려 낯선 곳으로 갔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할 때, 20에 결혼했을 때, 유나를 낳았을 때, 남편이 떠났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어디 있었나요? 왜 지금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는 거죠?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슬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구겨서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가 되었어요.
지민은 명함의 전화번호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한 자씩 천천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 기다렸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민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혜정이 다시 물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네. 고마워요. 전화 주셔서.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분식집 말고 다른 데로 해요. 유나 학교 보내고 10시에 인천역 앞 카페로 와요. 알았어요. 꼭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지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0시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유나를 학교에 보낸 후 인천역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습니다.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혜정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가가자 혜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게 보였어요. 왔어요. 지민이 앉았습니다. 혜정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어요. 43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들어볼게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방어적이었어요. 혜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 엄마예요. 당신을 낳았고 2살까지 키웠어요. 그럼 왜 버렸어요? 지민이 끊어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버린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계속 말씀을 피하셨어요. 엄마가 곧 돌아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죠. 근데 학교에 가니까 달랐어요.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엄마 없는 애라고, 버려진 애라고. 그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울면서 매달렸죠. 그때 들었어요. 엄마가 날 키울 수 없어서 보냈다고. 왜 나타났어요? 4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지민이 비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43년이 사라지나요? 내가 공장에서 일하며 고등학교도 못 나온 거, 20에 결혼했다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유나 키우려고 하루 16시간씩 일한 거, 그게 다 미안하다는 말로 없어지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4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혜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지민이 눈물을 닦았어요. 왜 버렸는지 알고 싶어요.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버린 적 없어요.
절대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댁에서 당신을 빼앗아 갔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민의 눈이 흔들렸어요.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5살에 결혼했어요. 시댁은 부유했지만 가부장적이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지민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3년 후에 당신을 낳았어요. 지민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딸이라고. 손자가 필요한데 딸을 낳았다고. 손자요? 네. 시댁은 3대째 장남만 이어온 집안이었어요. 딸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 되니까 재산도 물려줄 수 없다고. 지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두 돌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들을 재혼시키겠다고. 그리고 당신은 친척집이나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뭐라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매달렸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하신 후였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댁 사람들이 당신을 내 품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당신이 울면서 나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고. 나도 소리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나도 쫓겨났어요. 집에서 내쫓겼죠.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민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후로 3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서, 구청, 고아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죠. 하지만 시댁의 권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성공해야겠다고. 돈을 벌고 힘을 가져야 당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혜정은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때부터 40년 넘게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조사팀을 꾸렸고 전국을 다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시댁에서 완전히 숨겨버렸으니까요. 아마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멀리 보냈을 거예요. 지민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시댁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을 맡았던 걸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난했어요. 돈이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믿기 어렵죠? 혜정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43년 동안 믿기 어려웠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지민이 물었어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비닐 케이스에 담긴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은빛 목걸이가 보였어요. 지민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자의 얼굴은 지금의 혜정과 닮아 있었고 아기는 이게 나예요? 네. 당신 돌 때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민은 사진 속 아기의 목걸이를 봤습니다. 자신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펜던트의 모양, 체인의 굵기,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혜정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아기 이름 지민. 생년월일 1980년 4월 17일. 어머니 박혜정. 지민의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이네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엄마였네요. 혜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가고 주인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43년 동안 날 찾았다고요? 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절대로. 지민은 혜정을 바라봤어요. 68살의 늙은 얼굴, 주름진 이마, 흰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지민이 작게 말했어요. 의심해서. 당연한 거예요. 혜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43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지민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혜정의 목걸이를 봤어요.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는요? 당신 100일 때 만들었어요. 은세공 장인한테 부탁해서 세상에 단 2개만 만들었죠. 하나는 엄마인 나한테, 하나는 딸인 당신한테. 왜요? 당신과 나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우린 항상 함께라는 걸. 지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의미였구나. 평생 차고 다녔던 목걸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4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컸습니다.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분식집은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지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혜정도 그 손을 봤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군데군데 상처 자국.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말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아, 이거요? 지민이 황급히 손을 무릎 위로 내렸어요. 일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혜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그때 카페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거 서비스예요. 따뜻한 우유 2잔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주인은 두 사람의 눈물 자국을 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혜정은 우유를 마시려다 말고 지민을 봤어요. 유나는 건강해? 네, 건강해요. 지민이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 잘 다녀요. 공부도 잘하고요. 그래. 혜정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유나도 보고 싶고. 지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혜정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좋아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얘기 더 하고 싶어요. 나도 할 말이 많아. 혜정이 우유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식당 예약할게. 편하게 먹자. 제가 요리해드릴. 아니야. 혜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괜찮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에 유나 데리고 갈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우유를 천천히 마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우유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그쳤고 하늘이 맑게 개고 있었어요. 저녁에 봐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응. 문자로 위치 보낼게. 혜정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민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민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혜정도 그곳에 서서 지민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지었어요. 지민이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혜정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43년 만에 보는 딸의 뒷모습. 혜정은 차로 돌아왔어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천 최고 한정식집 어디죠? 네, 회장님. 송도에 있는 미락원이 유명합니다. 거기 오늘 저녁 6시 예약해줘. 3명. 아니, 4명으로 해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고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보는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한편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지민은 걸으면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어요. 항상 함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 방에서 유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잠깐 볼 일 있었어. 지민이 유나를 안아 올렸어요. 유나야,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진짜?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특별한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누구? 지민은 유나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요? 응. 유나 할머니가 생겼어. 진짜요? 다른 친구들처럼 할머니가 생긴 거예요? 그래. 지민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예쁘게 준비하자. 응? 네. 유나가 신나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지민은 주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45살의 얼굴, 주름진 얼굴, 힘들게 살아온 얼굴. 하지만 오늘만큼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게 불러봤어요. 목걸이가 가슴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송도 미락원 한정식집 앞이었습니다. 지민은 유나의 손을 잡고 입구를 바라봤어요.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입구에는 소나무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여기 고급스럽게 보여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야 해. 알았지? 네. 지민은 유나의 옷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어요. 유나가 가진 옷 중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혔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지민 자신도 오래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박혜정 회장님 이름으로.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가니 독립된 룸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보였어요.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야경이 보였습니다. 혜정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유나가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봤어요. 왔구나. 혜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기요. 유나가 갑자기 혜정을 보고 소리쳤어요. 혜정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할머니잖아요. 그래, 맞아. 혜정이 쪼그려 앉아 유나를 안아줬어요. 유나는 혜정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 유나 할머니야. 와, 진짜예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가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 평생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풍경이었어요. 유나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유나가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나 예쁘다. 혜정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유나가 너무 예뻐서. 혜정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앉자. 배고프지? 혜정이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정과 지민이 마주보고 유나는 그 사이에 앉았어요.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전체 요리, 구이, 찌개. 화려한 한정식 코스였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많다. 많이 먹어. 다 유나 먹으라고 준비한 거야. 혜정이 유나 앞에 전복죽을 놓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는 눈이 더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혜정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딸과 마주 앉아 있지만 43년의 세월이 여전히 컸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유나가 물었어요. 응? 아, 먹어야지. 지민이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그래, 먹을게. 혜정도 죽을 떠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나만 신나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구절판이야. 처음 먹어봐요. 맛있어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혜정과 지민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유나야, 학교는 재밌어? 혜정이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공부는? 그냥 그래요. 수학은 어려워요. 그래, 할머니가 수학 가르쳐 줄까? 진짜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할머니 수학 잘해. 혜정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유나가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모습, 평범하지만 소중한 풍경이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유나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혜정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할머니,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 뭐 그리는 걸 좋아해? 꽃이요. 근데 색연필이 다 닳아서 요즘은 못 그려요. 혜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색연필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가 사줄게. 좋은 색연필? 진짜요? 응. 내일 당장 사러 가자. 와, 감사합니다. 유나가 밥을 먹다 말고 혜정에게 안겼어요. 혜정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색연필 하나 사주지 못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혜정이 지민을 봤습니다. 지민의 표정을 읽은 듯 했어요. 지민아, 네,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수정과와 식혜, 그리고 과일이었어요. 유나는 수정과를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 자주 만나야지. 좋아요. 유나가 방긋 웃었어요. 혜정은 지민을 봤습니다. 지민도 혜정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색했어요. 아직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그 사이를 메워주고 있었어요. 작은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거죠? 응.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돼. 알았어요. 유나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혜정과 지민만 남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정말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닮았어. 어렸을 때 너랑. 지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혜정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아니요. 전혀요. 그렇겠지. 2살이었으니까. 혜정이 작게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해.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해서.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날 받아줘서. 전 아직. 지민이 말을 멈췄어요.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아. 혜정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많은 시간이. 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유나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우와, 엄마랑 할머니 손잡고 있어요. 유나가 신나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엄마 손과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맞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혜정과 지민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야. 혜정이 말했어요. 우린 가족이야. 지민도 작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어요. 혜정의 차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어요. 집까지 태워다 줄게. 혜정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지민이 손을 저었어요.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지민아, 제발. 유나도 피곤할 텐데. 혜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유나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혜정에게 기댔습니다. 저녁을 먹고 피곤했던 거예요. 할머니, 졸려요. 그래. 자도 돼. 혜정이 유나를 안아줬어요. 유나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나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렇게 편하게 안기는 건 처음이었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송도에서 배다리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지민이 분식집 앞에서 말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혜정은 잠든 유나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유나야, 다 왔어. 유나가 눈을 떴어요.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집이에요? 응. 내려야지. 지민이 유나를 안아들었어요. 혜정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 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혜정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천천히 가야 했어요. 내일 전화할게. 네. 지민이 유나를 안고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혜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분식집 간판, 어두운 건물. 딸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회장님 가시죠.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가자. 혜정은 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식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거친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유나의 낡은 옷이 보였습니다. 비좁은 분식집이 눈에 밟혔어요.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찍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인이죠? 박혜정입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부동산 매매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배다리 쪽에 괜찮은 상가 건물 좀 알아봐 주세요. 분식집 운영하기 좋은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어요. 김 과장 나야. 네, 회장님. 오늘 오전에 배달이 나가봐야겠어.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혜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10시쯤 배달이에 도착했어요. 분식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지민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혜정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러 온 거였죠. 앉으세요. 지민이 테이블을 닦았어요. 혜정은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낮에 보니 더 낡아 보였어요. 천장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지민이 커피를 끓였어요.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저어서 혜정 앞에 놓았어요. 유나는 학교 갔어요. 그래. 혜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지민아. 네. 내가 도와주고 싶어.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가게도 그렇고 유나 교육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됐어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지민아.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유나가 색연필도 못 산다며.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엄마 탓 아니에요. 무능한 게 아니야. 혼자서 다 하려니까 힘든 거지. 혜정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 지민이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43년 만에 입 밖으로 내는 단어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지민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혜정도 울고 있었어요.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43년 만에 듣는 그 단어.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민이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엄마도 울고 있잖아. 혜정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민아, 제발 도와주게 해줘. 내가 43년 동안 못해준 거라도 이제는 하고 싶어. 지민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때문에라도 받아들일게요. 고마워. 혜정이 지민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정은 배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깨끗한 상가 건물을 샀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분식집으로, 2층은 살림집으로 쓸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지민이 난처해했습니다. 필요 있어. 내 딸이 좋은 곳에서 일해야지.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달 후 새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 분식이라는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바닥, 새 테이블, 최신 주방 기구. 개업날 혜정이 화환을 들고 왔어요. 유나도 학교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진짜 예쁘다. 그치? 지민이 유나를 안아 올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야. 고마워. 지민이 혜정을 봤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혜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 분식집 2층 거실에 모였어요. 아직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방 2개예요. 할머니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혜정과 지민이 서로를 봤어요. 그래도 될까?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잖아요.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정말? 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혜정이 2사람을 안았어요. 지민도 유나도 혜정을 안았습니다. 3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43년 만에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어요. 엄마, 지민이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유나도 소리쳤습니다. 3사람은 웃으며 울었어요.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43년의 세월이 지나고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도 많았고 채워야 할 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만졌어요. 가슴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도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엄마와 딸을 이어주는 목걸이. 엄마, 응?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우리 잘 살아보자. 네.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휴지를 팔던 소녀, 유나. 그 아이가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 43년 만에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나고 3사람이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작, 행복한 시작. 인천 바다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3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